가끔 우리는 묻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내가 이 관계에 중독된 걸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자꾸 작아지고 조용해지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싫은 사람이 될까봐, 그 사람이 떠날까봐 늘 눈치 보고 나를 다독이지 못한 채 살아가죠. 왜일까요? 그건 때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의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vs 정서적 의존 차이는 무엇일까?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의존은 상대를 통해 내 감정의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심리예요. 즉, 상대가 나를 인정해줘야만 안심할 수 있고 상대가 내 옆에 있어줘야만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이 날 무시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헤어지면 무너질 것 같아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런 마음들 혹시 당신도 느껴본 적 있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중독 또는 회피 불안 애착으로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조건적으로 받아온 사람일수록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에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항상 상대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대의 기분을 우선하고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갑니다. 왜 그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그토록 깊은 상처를 주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떠나지 못했을까? 그건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했던 결핍 때문일 수 있어요. 예시로는 그 사람은 유일하게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따뜻함을 그 사람이 줬다고 믿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원해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건 맞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나의 빈 곳을 채워주었던 유일한 존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손을 놓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문제는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방식은 결국 자기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변하려 하고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결국 상처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나 자신조차 그 관계 안에서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자꾸 화를 내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 떠났어요. 나한테 상처 준 걸 알면서도 다시 돌아오면 괜찮아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 마음 저는 너무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처이면서 동시에 당신에게는 유일한 위로의 출처였을 테니까요. 이제 다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한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상처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애정에 목말랐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애정을 타인에게 구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줄 준비가 되었기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놓기 어려운 그 관계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오늘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상처받는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심리적인 기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상처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원래 사랑은 힘든 거 아닌가요? 어차피 누구랑 만나도 다 상처받잖아요. 맞아요. 사랑에는 때때로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관계, 계속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생기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경계치매라고 해요.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감정, 내 존엄성, 내 기준이 계속 침범당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걸 참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은 나를 잃어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경계 바운더리는 단순히 선을 긋는 걸 말하지 않아요. 경계는 나를 보호하면서도 상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돼. 그런 방식은 힘들어. 지금은 내 감정을 먼저 돌보고 싶어.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나는 나를 위해 거리를 둘 거야.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억눌러 왔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거절이에요.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감정일기나 감정 언어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스스로 말해보는 연습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반복되는 관계 패턴 점검하기. 가끔 이런 생각 드신 적 없나요?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똑같이 상처받는 걸까?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형성된 애착 스타일이나 받지 못했던 사랑, 채워지지 않았던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늘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끌리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만 만나거나 내가 노력해서 사랑을 받아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패턴은 의식적으로 마주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기보다 내가 반복하는 감정의 구조를 살펴보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감정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루틴. 상처받는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아래 루틴을 매일 연습해 보세요. 상황 연습 방법 예시 문장. 감정이 흔들릴 때 멈추고 감정 이름 붙이기건 불안이야.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어. 상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감정 표현하기 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 혼자일 때 자기 확인 말하기 나는 이 감정을 이겨낼 수 있어. 이 상황은 지나갈 거야. 이런 감정 회복 루틴은 우리가 다시 자기 중심을 회복하고 관계 안에 나를 돌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몇 년을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매번 말로 상처 주고 제 감정을 무시했어요. 근데도 놓지 못했죠. 이상하게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거울을 보는데 제가 너무 낯설더라고요.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 감정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완전히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분명히 덜 아픕니다. 그분은 그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당신에게도 가능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감옥일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상처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아픈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많이 사랑했고 그만큼 애썼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도 돌려줄 때입니다. 누군가를 놓는다는 건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 없이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지금 이 공허함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은 관계를 놓은 이후의 공허함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나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해요. 관계를 놓은 후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 누군가를 놓고 나면 처음에는 해방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이어서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과연 이 선택을 잘한 걸까? 혹시 너무 성급하게 끝낸 건 아닐까? 이 사람이 마지막이면 어쩌지?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관계 애도라고 불러요. 사랑, 기대, 시간, 함께한 미래까지. 그 모든 것들과 착별하는 감정의 애도 과정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상실감도 함께 느끼는 게 당연하니까요. 회복은 잊기가 아니라 이해하기에서 시작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빨리 잊어야 할 텐데요. 이 기억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억지로 지우려는 노력은 오히려 기억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잊으려는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의 첫걸음은 잊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왜 붙잡았는지,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를 천천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건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이고 자기 성장입니다. 3. 자기 회복 루틴 만들기. 감정의 피난처. 상처받은 감정이 회복되려면 내 감정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요. 다음과 같은 일상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1. 감정 정리 글쓰기. 하루 5분 아무 말이나 써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나를 다시 흔들게 했는지. 감정은 말로 꺼내는 순간 혼란에서 질서로 바뀝니다. 이 몸을 돌보는 시간. 관계에서 상처받고 나면 몸도 같이 지쳐 있어요. 수면, 식사, 운동. 하나하나를 의식적인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회복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때 더 깊어집니다. 3. 나를 지지하는 문장 만들기. 매일 아침 혹은 자기 전 나를 위해 한 문장씩 써주세요. 나는 지금 이 슬픔을 견디고 있는 중이야. 비워진 자리만큼 다시 채워질 거야. 오늘도 내 마음을 잘 안아줘서 고마워. 이 문장들은 당신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관계를 놓은 이후에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이별하고 나서 정말 허전했어요. 마치 내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죠. 근데 어느 날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제 나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게 아주 작지만 나를 회복시키는 순간이었어요. 그분은 그 이후로 매일 나에게 커피 한 잔 내려주는 루틴을 만들었고, 그게 나 자신에게 보내는 애정의 신호가 됐다고 말했어요. 사랑을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바꾸는 시간. 상처받는 관계에서 벗어난 지금,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이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이 문장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내 마음을 다정히 돌봐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로움도 슬픔도 결국 내 편이 될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당신이 있다면 나는 정말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회복될 수 있고, 당신은 충분히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과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감정 약국은
늘 당신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작은 조명 하나 되어 드릴게요.